안녕하세요. 동남아TV 이재호입니다. 지난번에는 아세안, 즉 동남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아세안 통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인구 규모가 6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거대 인구지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전부터 저임인구 노동력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데 다녀봐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좀 손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뭐 국가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이런 걸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세안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아세안의 인구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통계로 보는 동남아 아세안 사회라는 편으로 통계 관련 콘텐츠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아세안 키 피규어스라고 2019년 10월에 비교적 근래에 발간된 최신 통계집입니다. 예, 아세안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주요 사회 통계를 보면 인구, 교육, 보건, 빈곤, 노동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인구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세안의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구 6억 5천만 명 정도의 거대 인구지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별로 인구 규모의 격차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국별로 인구 규모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인구 2억 6천만 명 정도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반면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40만 밖에 안 되는 소규모 도시국가입니다. 이게 상당히 격차가 큰데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 중위 연령이 29세 정도로 아주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인구가 많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례로 뒤에 보시면은 노동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생산 그리고 소비 부분에 아주 긍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총 인구를 한번 보시면요, 90년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세안 후발 5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후발 5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거고, 순수 자연 인구 증가는 10% 초반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총 인구 6억 5천만 명, 연평균 1.2%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8, 90년대 5개국 추가 가입을 해서 늘어났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이 재미난 것이 이 밑에 4개 층이 미성년이고 위에는 성년, 그 위에 3개 정도는 노년층입니다. 예. 그래서 이 20세부터 64세까지 여기 이제 노동 가능 인구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두터워졌죠. 반면 저출산 여파로 이 미성년 인구 비중이 많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미성년 인구 비중이 감소했고요. 노동 인구는 비슷합니다. 예, 61% 정도. 그리고 노령층이 좀 증가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국별로 보면요, 싱가포르, 태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령 인구가 7.2에서 13.7%,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태국은 9.1에서 12% 정도. 예. 그래서 이미 10% 이상의 사람들이 노령층으로, 예. 그리고 노동 인구는 아주 소폭 증가했다. 그래서 노동 인구 증가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이나 빈곤 감소의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됐는데, 교육이나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 우리도 출산율이 문제인데
동남아 출산율도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국가들이 떨어지는 게 눈에 많이 보이죠. 출산율은 감소했는데, 예. 그러면 영아 사망률 통계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개도국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보니까 영아 사망률이 낮지 않았습니다. 5세 미만 인구 1000명 중에 4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4% 정도죠. 근데 12년 만에 25.6, 그러니까 2.5% 정도로 지속 감소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 감소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대신 영아 사망률도 감소해서 적게 낳지만 잘 기르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별로 보면요, 라오스, 미얀마 같은 곳이 아직도 영아 사망률이 높은 편이고요. 캄보디아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 거의 1%, 혹은 1% 미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반면 라오스 같은 경우에 6.3%, 미얀마는 거의 5%. 그래서 아직도 사망률이 좀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 예, 얼마나 오래 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요. 자, 평균적으로는 68.7세에서 72.4세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거는 아무래도 여성이, 우리도 그렇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기대 수명이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국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선도 국가들이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자, 싱가포르, 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반면에 70세를 넘지 못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별로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인구 6억 5천만 명 정도,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인구 비중을 보면은 미성년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구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 유아 사망률도 지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적게 낳지만 잘 기르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아 사망률, 아까 말씀드린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 것도 큰 진전이다. 예. 그 경제 성장과 보건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영아 사망률의 큰 감소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 수명은 68.7세에서 72.4세까지 늘어났다. 우리랑 비슷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별로도 선도국가가 기대 수명이 큰 편이고요. 아직까지 70이 되지 않는 후발 개도국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구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교육이나 보건편,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관련 통계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